우선 자 눈을 감고 잠깐 그 레몬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주세요. 깊게 심호흡을 하시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손바닥 위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하나 있다 상상합니다. 레몬. 자 레몬의 빛깔을 보세요. 자 레몬의 모양도 보시고, 자, 레몬이 얼마나 곱게 잘 익었는지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레몬을 코로 가져가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레몬의 향기 맡아보세요. 자, 향긋한 레몬의 향기를 맡아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레몬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러면 아주 잘 익은 싱싱한 레몬즙이 흘러내릴 겁니다. 이제 입으로 가져가서 쭉 한번 빨아볼까요? 쭉 빨아볼 때 상큼하면서도 아주 새콤한 그런 레몬 맛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입에 침이 고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레몬을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눈을 뜹니다. 셋만에 눈 뜨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자, 레몬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요 상상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감각 중에 어떤 감각이 가장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의 도구가 뭐냐면은 오감이라는 거죠. 오감. 자,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걸 보면은 시각, 비주얼, 청각, 오디토리, 신체 감각, 키네스테틱, 후각, 올팩토리, 그 다음에 미각, 거스테토리. 이렇게 이제 첫자를 따면 VAKO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이제 메이저 삼각이 중요하죠. VAK. 이 VAK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NLP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을 감고 시각적 이미지를 잘 떠올리고, 청각적인 소리를 잘 연상하고, 신체 감각적인 느낌을 잘 연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상상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내부 표현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체크해 보겠는데요. 자, 레몬 상상할 때 이미지가 잘 연상이 되셨나요? 네, 우리 이상희 이사님은 어떠셨어요? 어, 이미지 잘 연상되셨어요? 네. 자, 레몬의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그 레몬의 향기 냄새를 잘 맡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향기는 어떠셨어요? 아니요, 향기는 없었고, 아니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네. 향기 맛 다 느꼈어요. 향기도 느꼈어요.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네. 있네요. 자, 맛은 어땠어요? 자, 레몬의 새콤한 맛이 느껴졌나요? 우리 이상희 이사님. 네, 맛있었어요. 침이 많이 고였죠? 네, 음. 네. 그럼 우리 이상희 이사님은 시각하고 신체 감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자, 시각, 신체 감각, 후각까지 뭐 어쨌든 오감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감, 내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의 성향이 어떤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호표상 체계 검사를 하게 될 텐데, 선호표상 체계 검사를 하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서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그 레몬 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실제 레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입에 침이 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입에 침이 고인 것은 실제 레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상 속에 레몬을 내부 표현한 것. 자, 상상 속에 레몬을 내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침이 고였다는 이야기죠. 이 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뭐 힘이 들고 또는 화가 나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실제 부정적인 현실 때문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때문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일례로 우리 어릴 때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귀신의 동굴이 있었어요. 귀신의 동굴. 자,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귀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름이 끼치고
공포증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귀신의 동굴. 네. 근데 실제 근데 귀신의 동굴에는 귀신이 살지 않습니다. 귀신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정말 무서웠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한테 그 두려움이나 이 무서움, 공포를 심어준 것은 실제 귀신이었던가? 아니면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의 내부 표현이었던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 자, 그런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서적인 상상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서적인 내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서적인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죠. 요즘 이해되시나요? 요즘 이해되시면은 앞으로 NLP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 경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사건, 경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내부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 경험, 상황에 어떤 반응을 선택했느냐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 운명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NLP는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 경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쪽으로 상상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오감을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내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오감 사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감 사용법. 굳이 NLP는 종교가 아니지만은 NLP를 종교라고 비유를 한다면 NLP를 오감교라고 볼 수 있죠. 오감교. 네, NLP를 오감교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응용심리학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마음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변화를 일으키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레몬 상상을 해봤어요. 자, 레몬 상상을 하니까 지금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입에 침이 고이기도 했어요. 즉 몸에 기가 흘렀다는 거죠. 기. 이 기는 곧 뭘 만들죠?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마음의 공식을 보면은 마음은 기를 만들고 기는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심기혈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기혈청.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 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은 생각을 하건 나쁜 생각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는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곧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원효 대사님이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밤에 마셨던 물은 맛이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해골 바가지 물을 보니까 구역질이 났는가? 물맛을 바꿔놓은 게 뭐지? 즉 물맛의 변화를 일으킨 게 뭐지? 바로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 자, 물을 맛있는 물로 상상했느냐, 해골 바가지 물로 상상했느냐에 따라서 물맛이 달라지더란 이야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겨울에 날씨가 추워요. 자, 추운 날씨를, 야, 날씨가 추워서 활동하기가 힘이 드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야,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바깥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구나.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계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추운 날씨가 어때요? 참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 에너지는 이 몸에는 에너지, 자, 기운이 넘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게 마음 먹기 나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바로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자, 마음의 재료는 바로 오감이라는 거고요. 오감에는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이라는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유리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뭐 그게 이번에 마음의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이제 쭉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 손가락 길이는 체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인 한번 해봤는데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손을 이제 쭉 흔들어 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 보면은 손가락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자, 다시 눈을 감은 상태 손을 한번 흔들고 오른쪽 중간 손가락이 길어진다고 상상하세요. 자, 왼쪽은 그대로 오른쪽 중간 손가락이 길어진다 상상하세요. 자, 오른쪽 중간 손가락이 정말 잇가락처럼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손가락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자, 관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상상을 합니다. 늘어나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른쪽 중간 손가락이 더 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 이상희 이사님은 안 늘어났나 보다. 자, 정말 늘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많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손을 흔들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상상하세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게 되죠. 네. 이거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그 숨 맞추고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손가락이 참 재밌게도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오링 테스트, 오링. 이거는 손가락 힘을 이제 체크하는 건데, 오링은 참 많은 것에 적용이 됩니다. 뭐,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인지, 맞지 않는 음식인지, 이런 걸 확인할 때도 오링이 필요하고요. 긍정의 생각, 부정의 생각을 확인하는데도 오링을 테스트 할 수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잡아당겨보면 손가락 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단어를 입으로 발음을 하면서 잡아당겨 오는 겁니다. 이른바 사랑할 때 느낌. 사랑할 때 손가락에 힘을 느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미움 하자. 자, 미움. 자, 미움. 자, 사랑하고 미움하고, 자, 아마 에너지 힘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성공 하세요. 성공. 이번에는 실패. 네. 자, 이번에는 행복 하세요. 행복. 이번에는 자, 불행. 이렇게 이제 긍정의 단어와 부정의 단어에 따라서 손가락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은 강해지고 부정의 힘은 약해진다. 음식도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손가락 힘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과일 겁니다. 자, 사과. 자, 이번에 귤. 그럼 내 몸에 좋은 건 힘이 세져요. 자, 몸에 좋지 않은 건 힘이 약해져요. 자, 예를 돼지고기, 소고기.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좋은 것은 강한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날이야.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면 몸에는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치죠. 근데 반대로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 5분이 참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가능하면 이제 거울을 보면서 셀프 토크를 하면 참 좋죠. 자, 동문아,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어.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니? 오늘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축복과 행운이 충만한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좋아질 거야.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보자.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입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팔 돌리는 것은 지금 이 공간에서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센터에 오면 팔 돌리는 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저 12페이지 이제 NLP란 얘기를 넘깁니다. NLP란. 자, NLP란. 넘겼나요? 오케이. 한 장 건너뛰었습니다. NLP란 여기. NLP의 이제 개념을 지금부터 쭉 이해를 한번 해보는데요. NLP는 뉴로 신경이란 뜻입니다. 자, L은 linguistic, 언어란 뜻이고, P는 프로그래밍, 컴퓨터의 용어죠, 프로그래밍. 자, 뉴로 신경. 이 신경은 이제 오감과 관련된 신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렇죠? 시각이죠. 귀로 듣고, 청각이죠. 자, 피부로 느끼고, 움직임으로 느끼고, 신체 감각이죠. 또 후각, 냄새를 맡고, 미각, 맛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정보가 얼마 정도로 강하냐면은 초당 200만 피트예요. 초당 200만 피트란 이야기는 초당 한 5만 자 정도, 5만 자 정도의 엄청난 정보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 두뇌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필터링이 작업이 됩니다. 필터. 정수기에 필터가 있죠. 정수기에 필터가 있어서 물을 끌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마음의 필터. 이 마음의 필터가 이 정보를 걸러낸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은 삭제, 축소, 확대를 시키면서 왜곡을 시킵니다. 왜곡. 또 어떤 것은 일반화를 시키죠. 일반화라는 것은 하나를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삭제, 왜곡, 일반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두뇌에 정보가 들어와요. 우리 두뇌의 정보로 들어오는데 이 정보는 아주 미약한 정보죠. 초당 134피트. 단어로 환산한다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자에서 9자. 초당 5자에서 9자 정도의 정보가 우리 두뇌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오감이라는 신경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자, 눈으로 보고, 시각, 귀로 듣고, 청각, 피부로 느끼고, 움직임으로 느끼고, 신체 감각, 냄새를 맡고, 후각, 맛을 보고, 미각, 이렇게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이라는 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정보의 양이 초당 200만 피트, 단어로 환산하면 초당 5만 자 정도의 정보가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모든 정보를 우리 두뇌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필터 작업이 일어난다. 필터.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어떤 것은 삭제되고, 또 어떤 것은 왜곡되고, 어떤 것은 일반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은 다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확대라는 것은 어떤 것은 왜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확대시키고 어떤 것은 축소시킨다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고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에 쉽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처받았던 경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오늘 발표할 때 왜 그렇게 긴장했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이분은 과거에 그 떨었던 경험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발표 불안증이 있는가?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가? 큰일 났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이제 확대라고 그래. 확대. 마치 이제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줄 보고 놀란다.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처럼 과민 반응 또는 예민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확대.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하게 반응을 해요. 둔감하게. 뭐 과거에 뭐 학생 회장도 하고 학급 반장도 하고 뭐 말을 아주 잘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 왜 그렇게 긴장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조금 얼굴이 빨개졌나? 뭐 내가 좀 긴장했나?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 그래서 우리는 확대시켜서 생각하는 게 있고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과거에 어떤 경험을 많이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확대, 축소,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제한적 신념, 그러니까 무가치감. 나는 사고뭉치야, 나는 말썽쟁이야, 나는 돌대가리야, 나는 지각쟁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뭐 이다라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반화가 되는 거죠. 사고를 한두 번 쳤는데 학교 선생님이 계속 사고뭉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는 사고만 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고뭉치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두 번의 사고 쳤던 경험이 나는 사고뭉치라는 전체 인생 자체에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나는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었어. 한두 번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이 있는데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어. 나는 발표할 때는 항상 불안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일반화가 된다는 거죠. 뭐 대인 공포증도 같은 논리죠.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두 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어. 그럼 한두 번을 끝내야 되는데 나는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어. 난 대인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 두뇌에는 이렇게 삭제, 왜곡, 일반화의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부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편견, 선입견, 편협적인 마음의 지도를 만들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마음의 필터를 좀 같이 이해를 해봤고요. 이런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다시 언어라는 방식으로 내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링귀스틱.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어라는 것은 입으로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부 표현하는 오감의 언어를 링귀스틱 언어라고 그래. 자, 우리는 이 받아들인 정보를 다시 눈을 감고 상상할 때 오감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내부 표현하는데, 이른바 시각적 언어로는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처럼 상상을 하고요. 청각적 언어에는 어떤 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또 내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노래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리듬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청각적 언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작곡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음악 관련 활동을 잘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우리 이상형 이사님처럼 이제 강의를 할 때, 힐링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다음 촉각, 신체 감각적인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이제 느낌으로서 연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면은 눈에 눈물이 막 나거나 과거의 감정이 막 올라오는 사람 있죠. 자, 10년 전의 일이 오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체 감각적 언어가 발달되어 있죠. 제가 치료를 해보면 우리 오경수 기사님은 신체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체면에도 잘 걸리고 뭐 과거를 바로 그 과거에 몰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요일 오는 분 중에 이렇게 이제 신체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분 중에 한숙 기사도 그렇고, 또 우리 박나영 선생님 최근에 들어온 이분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체면 천재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신체 감각이 많이 발달되면 체면에 아주 잘 걸리죠. 왜냐하면 잘 느끼니까. 체면에 잘 걸린 사람 특징들은 신체 감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나 시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나 그러면 체면에 잘 걸린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후각적 언어는 이제 그 어떤 냄새, 지금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책을 꽂히세요. 후각적 언어는 냄새입니다. 지금 미각적 언어하고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네요. 자, 냄새를 잘 연상하는 사람. 아까 우리 그 레몬 상상할 때 레몬의 향기를 잘 느꼈다면은 후각적 언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미각적 언어는 맛을 잘 느끼는 사람. 아까 이제 레몬 상상할 때 침이 많이 고였던 분은 미각적 언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그 오감이나 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정보를 다시 눈을 감고 내부 표현을 할 때 언어라는 방식으로 내부 표현을 한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오감과 관련된 언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각적 언어, 청각적 언어, 신체 감각적 언어, 후각적 언어, 미각적 언어. 자, 이런 그 상상한 방식이 사람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이야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 이 경험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저장. 어떤 사람 강하게 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저장이 되고.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하고 분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연합은 association,
연합은 뭐냐면은 주인공의 관점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집중 몰입을 하고 마치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 강한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상상할 때 연합이 되는 거죠. 즉 10년 전의 일이 오늘처럼 아주 강하게 현실감 있게 느껴질 때 연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불기라는 것은 뭐냐면 불기라는 것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내용은 있지만 느낌이 없는 그런 기억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왜 세월이 이야기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송대관 노래 중에 세월이 이야기겠지요 노래가 있는데 10년 전에는 분명히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그저 그런 아무렇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우리 두뇌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은 연합되어 있는 경험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험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좋은 경험을 연합하면은 우리 마음이 좋은 쪽으로 바뀌겠죠. 근데 안 좋은 경험이 연합되어 있다면은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항상 연합해서 좋은 느낌을 키워주고 안 좋은 일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배제시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우리 경험이 또는 우리한테 들어온 정보가 일정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우리 두뇌에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NLP라는 것은 뭐냐? NLP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두뇌에 들어와 있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좀 유리한 쪽으로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서 그 경험을 저장할 것인가,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오감을 사용하는 심리 전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감의 사용법, 오감을 활용한 두뇌의 사용법, 뭐. 그래서 종교를 비유한다면 제가 오감기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는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 데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데, 오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빵을 굽는다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빵을 굽는다면 뭐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설탕, 물 이런 게 빵의 재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우리 이사님께 빵의 재료를 주면서 1시간 동안 빵을 구워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두 분은 다른 빵을 구울 거예요. 다른 빵을. 왜냐하면은 사용하는 재료도 다를 것이고 사용하는 어떤 시간이나 또는 순서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한테 일어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경험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화가 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분은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난 상황을 오감적으로 어떻게 내부 표현을 했느냐, 시각을 많이 사용했느냐, 청각을 많이 사용했느냐,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했느냐.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시각으로 본다면 칼라로 상상했느냐, 흑백으로 상상했느냐, 정지화면으로 상상하느냐, 동영상으로 상상하느냐, 거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 춘향전이라는 영화를 상상할 때, 자, 영화를 볼 때, 춘향전을 무성 영화로 봤느냐, 흑백으로 봤느냐, 칼라 영화로 봤느냐, 마당극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춘향전이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한테 일어난 경험을 어떤 식으로 내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그 오감이란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오감이란 언어를 통해서 내부 표현을 하고 그런 내부 표현한 어떤 경험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 두뇌에 저장이 되는데 그런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글자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니셜을 땄어. 자, 뉴로의 N, 링귀스틱의 L, 프로그래밍의 P. 그래서 NLP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한 페이지에서 NLP에 대한 개념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상형 이사님 어떻습니까? NLP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NLP의 역사와 활용을 한번 넘겨보는데요. 아, 자, 교수님, 그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을 오감 중에 번호를 매긴다면 심실적이 최고 1번인가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매길 수는 없고요.
시각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심상 이미지를 잘 연상하기 때문에 체면에 잘 들어가는 것이고, 신체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잘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감정이입이 잘 되니까 이렇게 체면에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체면에 잘 들어가요. 시각, 신체 감각 다. 네. 하지만 이게 언어 중에서 이게 지금 소리를 일단은 뭐 눈을 감으세요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해면이 잘 걸렸다 안 걸렸다는 어떤 그런 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고는 됐지만 네. 만약에 체면을 걸었는데 눈을 바들바들 떨어요. 네. 그럼 그건 체면이 걸린 건가요? 그쵸. 눈을 바글바글 떨면은 체면에 걸린 거예요. 눈꺼풀이 막 떨려요. 체면에 걸렸다고. 들어가면. 네. 그게 걸린 거예요? 예, 걸린 겁니다. 아니 편안한 마음으로서 편안한 호흡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워 있는데 눈이 바들바들바들 떨리는 것도 그럼 체면이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체면에 걸린 첫 번째 증상은 눈꺼풀이 떨리는 겁니다. 눈꺼풀. 안 떨리면 안 걸려요? 아니, 또 안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체면 현상 중에 눈꺼풀이 떨리는 현상이 체면에 걸린 걸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눈꺼풀이 떨린 거, 자, 눈꺼풀이 떨린 것도 체면이고, 자, 편안하게 이완된 것도 체면이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것도 체면이고요. 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체면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체면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는 이 눈꺼풀 주변에 굳어서 눈을 못 뜨는 거 강직된 것도 체면이고. 자, 팔이 축 늘어진 것도 체면이에요. 치료자가 네. 일단 그 상대방 내담자가 그냥 눈을 감았든 눈을 떨리든 심호흡을 하든 무조건 눈을 감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체면에 걸렸다 그냥 생각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걸렸다. 눈을 감아도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이 안 되면 체면에 걸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체면 시간에 우리 테스트를 해보겠지만은, 자, 일단 눈을 감은 상태에 심호흡을 하게 만들고, 눈을 못 뜨게 만든다든지, 자, 팔을 굳혀서 팔을 못 내리게 만든다든지, 팔이 공중 부양이 되어서 공중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체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봐, 컨빈스. 예, 컨빈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제대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 사람 체면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가장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눈을 뜨려고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라고 유도를 했는데 눈을 역시 못 떠. 그럼 이제 체면에 들어간 거예요. 팔을 이제 꽂힌 상태. 사람이 네. 네. 네, 눈을 말씀하세요. 뜨지 말라 그러니까 안 뜰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눈을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그래서 눈을 안 뜬 거거든요. 눈 뜨고 싶은데. 자, 그렇더라도 체면사의 말에 반응을 한 거잖아요. 체면사의 말이 암시로 먹힌 거잖아요. 그럼 체면에 들어간 거죠. 네. 예. 네. 무조건 말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얘는 체면에 걸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제가 교수님도 체면에 걸 수도 있네요. 눈을 감으세요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교수님을 체면에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세요. 아 왜요? 아, 체면에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체면이라는 거는 그 내담자가 체면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면사와 내담자의 믿음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고 신뢰하면 그 사람 말을 우리는 따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따르긴 하는데 네. 거의 이 체면이 잘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눈을 감고 따라하니까 체면에 걸렸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상대방이 이렇게 다른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무조건 네 대답 예스 세트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도 무조건 얘는 체면이 잘 걸렸고 내 체면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스 세터 자체도 체면에 걸린 거죠. 왜냐면 내 말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포가 형성이 되어서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 내 말을 잘 따라하고 있다. 협조를 하고 있다면 체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포 현상이라는 게 서로 생각과 이렇게 어떤 그 감각이 이렇게 맞아져서 라포인데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체면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 맞지도 않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 자체도 체면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따라가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이 통하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자, 협조하는 것, 이런 게 다 이제 체면 상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에릭슨 체면 시간에도 소개를 했지만은 체면은 일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집중 몰입을 하는 상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책을 볼 때 몰입하는 것, 재밌는 영화를 볼 때 몰입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 몰입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강의를 들을 때 강의에 몰입하는 것, 자, 우리는 그리고 또 스스로 혼자만 공상에 빠져서 혼자만 공상에 빠져드는 것, 이렇게 빠져드는 게 참 많잖아요. 빠져드는 모든 것은 체면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체면에 걸린 적이 많죠. 하루에 거의 절대 과반수는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죠. 우리 이사님이 또 율동하잖아요. 일정한 리듬을 반복하는 것, 일정한 방식의 몸을 움직이기, 이것도 체면이에요. 어제 보니까 뭐 장구 관련된 뭐 저기 영상을 올리셨던데, 장구 칠 때 막 훅치고 드럼 치고, 이것도 체면이에요. 그다음 기도를 하는 것도 체면이고요. 어떤 똑같은 기도물 엎조리는 것, 뭐 또는 불공을 드리는 것, 이것도 다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서 어떤 것에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집중. 지금 저랑 대화를 하고 여기 빠져들어 있는 것도 체면이에요. 지금 지금 서로 다 체면에 걸려 있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체면은 자, 연애를 하는 거예요. 20대에 사랑하는 사람 연애를 할 때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빠진 거죠. 이거 체면이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체면사는 제가 엄마라고 그러죠. 엄마. 엄마가 아기를 달릴 때 아기는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아기는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어요?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장 체면을 잘 거는 사람은 엄마다. 아기한테 가장 체면을 잘 거는 사람은 엄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상형 이사님은 이미 이제 우리 병원 선생님이나 우리 또 우리 큰딸 미경이나 이렇게 두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체면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두 자녀가 누구 말을 가장 잘 듣겠습니까? 엄마 말을 가장 잘 듣죠. 훌륭한 안 들어요. 체면사죠. 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어쨌든 왜 무서워요? 어릴 때는 잘 들었을 거야. 아마 지금 이제 머리가 커서 안 듣지. 그 키울 때 한 뭐 5살, 6살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까지 잘 들었겠지. 뭐. 그때까지는 엄마가 최고의 체면사였죠. 어쨌든 이제 체면에 대해서 중간에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었고요. 자, 그러면 NLP 역사와 활용을 넘어가 줍니다. 자, 이 NLP를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이걸 공부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NLP 출발은 뭐냐면 1970년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크루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타크루즈에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두 사람에 의해서 공동 창시가 되는데, 한 사람은 존 그린드라는 언어학 교수고 또 한 사람은 리차드 밴들러라는 심리학 대학원생입니다. 자, 이 리차드 밴들러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면은 심리치료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를 하고 녹화된 것을 다시 녹취록을 만들어서 원고 작성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프리츠 펠처의 게슈탈트 치료, 그리고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 세미나가 그 산타크루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밴들러는 항상 수업이 없는 시간에 그 심리치료 세미나에 참가를 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면서 또 저녁에는 녹취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은, 1시간 전에는 다 주고 가던 어떤 사람이 자 프리츠 펄처나 또는 버지니아 사티어와 일정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즉 상담형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밝아지고 뭐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너무너무 좋아지는 현상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밴더는 궁금했죠. 도대체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하길래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자신감 넘치고 자, 마음이 탁월한 상태로 바뀔 수 있을까? 저 대화 방식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져 있을까?